Sweet is the ring of words 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Fair the fall of songs when the singer sings them. Still they are caroled and said, on wings they are carried. After the singer is dead and the maker buried.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제가 구독자 5만 명 돌파 감사 이벤트를 4월 초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리뷰한 1815 크로노그래프 리뷰 영상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5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를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흔쾌히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 측과의 협의 아래 시계 증정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계 증정 이벤트부터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의 시계 사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벤트를 인스타그램 활동과 좀 연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코브 안데르센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생활인의 시계를 활용하셔서 코로나가 지나간 후 외출할 때 착용하고 싶은 시계라는 주제로 이 시계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올려주시면 참여가 됩니다. 4월 9일까지 올라온 게시 사진들을 놓고 저랑 노생활님이랑 같이 앉아서 엄정하게 심사를 한 다음 총 5분에게 스코브 안데르센의 1969 빈티지 시계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 빈티지가 어떤 시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지난 리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선자분들의 아이디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분들께는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개별 연락을 드릴 텐데 담당자님께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 본인이 스코브 안데르센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때 쓰셨던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시계가 발송이 될 겁니다. 이번에 시계 증정 이벤트 이외에도 스위스메이드 오토매틱 모델들의 할인 행사를 2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계들을 오늘 리뷰에서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요. 그동안 중저가 쿼츠 모델의 소개가 집중되면서 스코브 안데르센이 조금 잘 만든 쿼츠 패션 시계를 만드는 회사 같은 느낌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로 지향하는 거는 덴마크의 융한스 같은 작지만 진지한 시계 회사입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3엔즈 드레스 시계인 197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스코브 안데르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113만원이 정가로 책정되어 있는 은색 케이스 모델의 가격이 관부가세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90만 400원이 되고요. 원래 122만원이 정가로 책정되어 있는 골드나 로즈골드 색상의 PVD 처리가 되어 있는 모델이 역시 관부가세 걱정 없이 97만 6천원이 됩니다. 물론 할인 후에도 아주 저렴한 시계는 아닙니다만은 괜찮은 바우하우스풍의 오토매틱 드레스 시계를 찾고 있는 분들은 한 번은 고려해볼 만한 접근 가능한 가격까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리뷰 말미에 경쟁 모델과의 비교 코멘트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이 프레드릭 콘스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100개 한정판으로 야심차게 제작한 1988 문페이지 시계는 현재 다 팔리고 9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계의 경우는 정가의 30%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395만원에서 276만 5천원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대신에 이 모델의 경우에는 세금을 대납해주진 않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고가 시계들은 관부가세 외에도 개별 소비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금만 계산해도 80만원 정도가 가격에서 더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중인 두 종의 시계를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971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은 바우하우스풍의 드레스 시계 치고는 특이하게 1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크라운 가드까지 달려있는 독특한 시계입니다. 미니멀한 다이얼에 늠름한 케이스의 조합이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융한스 시계 같은 느낌을 줍니다.
1971 모델은 케이스 색상이 은색과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케이스 색상이 골드나 로즈 골드로 되어 있는 모델들이 은색 케이스의 모델들보다 가격이 살짝 더 비쌉니다. 다이얼의 색상도 흰색, 검은색, 파란색이 있어서 케이스랑 다이얼의 색상 조합을 맞춰보면 총 9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는 은색 케이스의 흰색 다이얼, 은색 케이스의 파란색 다이얼, 로즈 골드 케이스의 흰색 다이얼 세 가지입니다. 1971의 케이스 직경은 40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6.6mm입니다. 두께는 10.8mm가 나오네요. 가죽줄을 채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무게는 83.1g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이고 시계줄은 모두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드레스 시계는 38mm 정도의 사이즈가 더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대중성을 생각하면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40mm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6인치 둘레의 노생활 씨 손목에 올렸을 때를 보시면은 화면과 같은 느낌이고요. 이어서 제 7인치 둘레의 남자 손목에 올라온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베젤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러그의 정면은 수직 방향으로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측면은 다시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로즈골드 PVD 코팅된 케이스인데요. PVD 코팅이 잘못하면 정말 광택이 촌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은색 케이스보다 가격을 더 책정하는 게 저는 다소 의아했었는데요. 실물을 보고 나니까 로즈골드 PVD 코팅이 정말 촌스럽지 않고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잘 나왔습니다. 가격이 높아진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100m 방수 성능을 갖고 있지만은 용두 잠금 기능은 없고 당겼다가 밀어넣는 형태의 일반적인 푸시풀 방식의 용두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용두의 지름은 5.2mm인데 정면에는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폴리시된 스코브 안데르센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드레스 시계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크라운 가드를 달아놨는데 이건 상당히 논리적인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두 잠금 기능이 없는 시계가 침수 사고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 용두 부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 때문인데, 크라운 가드를 달아줌으로써 충격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많이 낮췄습니다.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처럼 물속에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야 할 때 이 시계를 차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물을 별로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나토 줄이나 실리콘 줄을 매칭을 해서 스포츠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됐습니다. 평면이라서 이제까지 보던 스코브 안데르센 시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반사가 덜한데, 대신에 시각적 왜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이리저리 시계를 돌려보는 맛은 없습니다. 흰색 다이얼의 경우에는 약간 빛이 바랜 듯한 오프화이트 색상의 다이얼이 들어갔습니다. 사틴 처리가 표면에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묘한 광택과 질감이 느껴집니다. 약간 은색빛도 비치는 것 같고 크림색도 비치는 것 같은 묘한 색상입니다. 융한스의 막스빌 시리즈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눈금과 숫자들은 검은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를 감안하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프린트의 해상도는 매우 좋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은 진한 파란색이고 브러쉬된 초침은 케이스의 색상과 일치를 시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다이얼의 경우 표면에 썬레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빛에 반응하는 듯한 느낌의 썬레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시분 초침은 모두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의 색깔과 같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 1971 오토매틱 스위스 칼리버 그리고 맨 하단에 스위스 메이드 문구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네요. 이런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시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깔끔한 다이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굳이 하나 트집 잡아서 고친다면은 6시 방향 맨 마지막 줄에 프린트된 스위스 칼리버라는 문구를 지우고 싶어요. 스위스 메이드 규정상 어차피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건 필수이기 때문에 스위스 칼리버라는 문구는 별로 정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를 뒤집어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할 때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보이는 거는 파슬그룹의 STP-1-11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셀리타의 SW200-1처럼 에타 2824-2와 설계를 공유하는 클론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의 제품답게 서류상의 스펙은 더 좋습니다. 태엽통 줏대에 인공보석 하나가 더 들어가고 메인 스프링의 소재도 한 등급 더 높은 걸 써서 파워 리저브가 44시간으로 더 길고 내구성도 이론적으로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평균 오차 범위는 0초에서 플러스 15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페를라주와 코트드 제네브로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탑급의 에타 2824-2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근사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요. 제 손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수동 감기에 감기는 이 반발력이나 느낌 자체는 꽤 탄성이 있고 좋습니다. 반쯤 뽑으면 날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용도를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추고 해킹이 되는 거죠. 분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도의 조작감은 에타 2824나 셀리타의 SW200-1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맞췄을 때는 그냥 밀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케이스나 다이얼의 색상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무난한 색상의 가죽줄을 기본으로 매칭해서 줍니다. 무늬가 없고 정장식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줄입니다.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갔고 냄새나 촉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가의 모델이라고 핀버클이 아니라 버터플라이 클래스프가 들어갑니다. 이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시계줄을 하나 더 고를 수 있는데 드레스 시계로 이 시계를 주로 활용하실 분들은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간 시계줄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클래식한 느낌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금속 소재의 시계줄을 좋아하신다면 메쉬줄을 고르셔도 꽤 드레시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밀라네즈 스타일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줄이고요. 적당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서 착용감이 좋고 여름에 특히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100m 방수 성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시계를 착용하시려면 나토줄을 매칭해봐도 시원한 느낌이 들 거고요. 물과 관련된 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실리콘 줄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971에 대한 총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가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바우하우스풍의 오토매틱 시계를 찾으신다면 1971을 강력한 후보로 올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다른 시계와 다르게 100m의 방수 성능을 가진 강인한 케이스가 나름의 개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0만원대가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우하우스풍의 드레스 시계들이 대부분 가격이 착하지 않은데요. 비슷한 디자인의 스위스 메이드 오토매틱 드레스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끼리 비교를 해본다면은 현재 스코브 안데르센의 1971은 융한스나 슈테른글라스의 경쟁 모델보다는 저렴하고 아이언 애니보다는 비쌉니다. 융한스 막스빌의 오토매틱 모델이 한국에서 정가가 173만원이고 백화점에서 카드 할인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할인을 더해서 하면은 150만원대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만원 정도가 스코브 안데르센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요새 SNS 마케팅으로 굉장히 핫한 독일 마이크로 브랜드 슈테른글라스의 칸톤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1971과 무브먼트도 같고 방수 성능을 제외하면 비슷한 스펙에 895불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부가세를 포함하면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브랜드도 10% 할인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할인을 반영해도 110만원대 후반이죠. 그러면은 20만원 이상이 1971보다 비싼 겁니다. 아이언 애니의 바우하우스 모델은 가장 저렴해서 550불인데 이게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80만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아이언 애니의 시계는 시계 유리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미네랄 글라스이고 융안스의 디자인을 너무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브 안데르센의 가성비가 아주 끝장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스타일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적으로 양심적인 가격에 괜찮은 만듦새와 꽤 개성있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시계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에는 20% 할인과 관부가세 면제 조건을 감안한다면은 아이언 애니나 슈테른 글라스의 경쟁 모델보다는 1971이 확실히 나은 것 같고, 돈을 더 주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원조 바우하우스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융안스로 가느냐, 아니면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100m 방수 성능과 뒷면 장식을 더 평가해서 그리로 가느냐 사이의 문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988을 살펴보죠. 이 시계는 스코브 안데르센이 디자인을 하고 프레드릭 콘스탄트에서 제작을 맡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모델 중에서 모델 번호가 FC702로 시작하는 시계들과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공유를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계 자체는 정말 대놓고 아름다운데요, 30% 할인을 한다고 해도 세금 문제 때문에 할인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계를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케이스 직경은 38.8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3.2mm로 정말 클래식한 사이즈의 드레스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고가의 하이엔드의 드레스 시계를 보실수록 이렇게 40mm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드레스 시계들이 많아진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문페이지 컴플리케이션이 들어간 시계치고는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도 11.1mm로 두께도 아주 얇은 편입니다. 다만 방수 성능은 30m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러그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18mm에 시계줄은 18mm로 시작해서 16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생김새 때문인지 실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수치보다도 작게 느껴집니다. 6인치 손목 둘레에 노생활님이 착용한 모습을 우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7인치 손목에 착용한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전체에는 완전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원형의 케이스에 적절하게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는 조그마한 러그가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3시 방향의 케이스에 비해서는 다소 큰 듯한 5mm 지름의 양파 모양의 용두가 달려 있습니다. 양파 용두의 결이 정말 멋지게 세공이 되어 있는 걸 매크로 렌즈로 클로즈업을 해보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유리의 돔 모양이 케이스의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지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 유리의 아래로는 아주 깊고 진한 파란색의 다이얼이 배치가 됐습니다. 재밌는 건 다이얼도 약간 곡면으로 제작이 되어서 가장자리 부분이 가운데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초침은 따로 없고 폴리시된 나뭇잎 모양의 시분침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분침의 끝부분도 살짝 구부렸습니다. 그래서 시계 유리랑 케이스만 도명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보이는 다이얼과 시분침까지 함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흥미롭습니다. 비교적 얇은 시계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입체감과 깊이감을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가장자리의 인덱스 모양은 이 디자인이 스코브 안데르센의 작품인 걸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1969 모델처럼 5분 단위마다 폴리시된 도트형 인덱스를 붙였는데 짙은 파란색의 배경과 잘 대비를 이루면서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서브 다이얼은 3시와 9시 방향에 각각 위치해 있는데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달의 위상을 표시해주는 문페이지 창이고 9시 방향에 있는 건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포인터 데이트입니다. 12시 방향에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로고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로고가 함께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About Vintage Automatic이라는 문구와 함께 맨 바닥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문구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바탕이 되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슬림라인 문페이즈 매니팩처 시리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FC702라는 모델 번호로 시작하는 시리즈는 멋진 시계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프레드릭 콘스탄트만의 디자인 언어가 없고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받아온 것 같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스코바 안데르센과의 협업이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하늘 같은 진한 파란색 다이얼에 별을 닮은 인덱스들과 문페이즈 기능의 조합이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부족했던 2%, 즉 확실한 개성과 주제의식을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보이는 건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멋진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FC702입니다. FC702는 몇 해 전에 나온 FC705 무브먼트를 수정을 한 겁니다. FC705 같은 경우에는 6시 방향에 있는 하나의 서브 다이얼에다가 포인터 데이트랑 문페이즈를 같이 배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날짜를 가리키는 바늘이 문페이즈 창을 종종 가려버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에 새로 나온 FC702는 서브 다이얼을 2개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문페이즈와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것과 코트드 제네브와 페를라주 등의 방식으로 굉장히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무브먼트입니다. 하지만 단순 스펙상으로 봤을 때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28,800회의 시간당 진동수에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입니다. 용두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요. 서브 다이얼이 2개가 됐지만은 날짜 조정이나 문페이즈 창의 조정은 별도의 버튼을 의존할 필요 없이 용두를 반쯤 뽑은 상태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용두를 위로 돌리면 날짜가 움직이고 아래로 돌리면 문페이즈 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분침을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름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고급 라인업답게 진짜 엘리게이터 가죽을 사용한 시계줄을 매칭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들을 리뷰를 하면서 가짜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간 소가죽 시계줄이 무늬도 너무 인위적이고 딱딱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매뉴팩처 모델의 경우에는 진짜 악어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광택이나 무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네이비색 엘리게이터 줄 말고도 갈색과 검은색 가죽줄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다른 회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비교를 한다면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좀 더 진한 색감의 딱딱하게 가공된 가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보통은 부드러운 걸로 유명한데 이 시계줄의 가죽은 좀 딱딱합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방패 로고를 형상화한 고급스러운 클래스프가 달려있는데 보기에는 멋지지만 조금은 불만스러운 게 클래스프를 다 펼쳐도 조금은 작은 감이 있어서 손이 큰 사람은 시계를 착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빼면은 정말 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가죽줄이라고 하겠습니다. 1988에 대한 총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988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페이즈 표시 방식에다가 밤하늘을 테마로 하는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 스코바 안데르센의 디자인 언어를 결합한 수작입니다. 오로지 문제는 이게 200만원이 넘는 고가 시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매를 할 때 안 그래도 안착한 가격이 더 착하지 않아진다는 건데요. 1988은 막 꼭 사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기보단 영상으로 보시고 아 진짜 예쁘네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9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에서 안 사도 누군가는 살 것 같은 시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1971 모델과 1988 모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구독자 5만 명 시계 증정 이벤트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거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